안녕하세요. 당 충정 강자 감염내과 안미영입니다. 독감이라는 주제를 제가 받았는데요.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지만 또 너무 다 아는 내용은 좀 빼고 살살 천천히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받았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한 70% 이상 받으신 것 같습니다. 손주 봐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주변에 독감 누가 걸려서 이번 모임에 못 나왔다, 등산 못 왔다 이런 얘기도 종종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체 독감이 뭐냐? 인플루엔자랑 같은 거냐? 독감이랑 인플루엔자랑 같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독감은 독한 감기입니까? 다 써있죠. 제가 이거 왜 썼냐면 외래 오시는 분들이 독감이에요 이렇게 하고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럼 저한테 왜 오셨어요? 그래서 잘 안 나서요 이러면 이제 제가 검사를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검사를 하거든요. 감기는 검사를 하지 않는데 독감은 검사를 해요. 독감은 코로 코로나처럼 쑥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고 A형 독감인지 B형 독감인지 알려주시는 병원도 있고 독감 양성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냥 내가 독감 양성이구나 이러면 이제 인플루엔자 양성입니다. 근데 독감 양성인데 그래서 타미플루 받으셨어요? 이러면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또 약지를 주세요. 그래서 보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키트 검사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부터 이제 헷갈리거든요. 이제 코로나 키트가 나와서 이제 좀 편해졌어요. 코로나처럼 검사하셨어요? 이러면 하셨대요. 거기서 양성이시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럼 제가 타미플루를 드릴게요. 드리기도 하고 또 약을 너무 세게 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드리기도 해요. 사실 안 먹고도 잘 낫는데 우리가 혈압, 당뇨, 이제 다른 기관지가 안 좋아서 약 드시고 콩팥이 안 좋아서 약 드시고 이러시면 약을 먹는 게 훨씬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독감 진단 받으신 건지 약을 치료제를 받으신 건지 이제 세세하게 물어보게 돼서 기본 말씀을 드렸고요. 독감은 내 친구가 걸리면 또는 내 가족이 걸리면 나는 한 이틀 뒤부터 증상이 생깁니다. 동시에 내가 너 때문에 옮았어 라고 하려면 이틀 뒤에 아파야 돼요. 어제 만났는데 너 때문이야 하는 거 조금 약간 부족합니다. 나도 그때 이미 좀 걸린 거거든요. 증상은 무증상도 많아요. 무증상도 50% 정도까지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을 수도 있고 이미 앓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무증상으로. 근데 전형적인 증상은 38도에서 40도까지 열이 나요. 최근 1년 동안 39도 열 나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39도는 외래 오시는 모습이 달라요. 이러고 막 들어오세요. 그리고 딱 해열제 주사 드리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가장 보람 있는 경증 질환 중 하나거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에 들을 수 있고 독감 알아서 저한테 오셨던 분들은 내년에도 또 다른 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게 감염내과의 어떤 납보를 좋게 만드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저 선생님이 잘 치료해줬어, 저 선생님이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열이 39도까지 나면은 사람이 진짜 힘듭니다. 39도 나오면 딱 두통이 빡 올라가면서 집안일이고 뭐고 다 하기 싫거든요. 가족이 미워집니다. 나 좀 건드리지 마. 딱 이렇게 돼요. 그럼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거의 뭐 하루 내에 열이 팍 하고 치솟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내가 언제부터 열이 났는지를 기억을 하세요. 보통 왜 오셨어요? 이러면 요새 몸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독감 환자분들은 달라요. 어제 7시부터 열이 났어요. 아주 정확하게 똑똑한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독감이다. 느낌이 딱 오거든요. 이런 증상은 그럼 대체 언제 나서요? 약 받아가시면서도 너무 괴로우니까 물어요. 이거 언제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평균 5일에서 9일 정도 아픕니다. 감염력은 그러면 가족들 다 옮을 수 있어요? 이미 사실 싹 노출이 되셨는데 걸린 그 순간부터라도 방을 따로 쓰시고 수건 따로 쓰시고 밥 먹는 시간 다르게 하시고 그럼 나머지 가족분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 고열, 마른 기침,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밥 못 드세요. 콧물, 코막힘, 안구통, 복통 다 아픕니다. 다 아픈데 갑자기 아프다? 요즘 같은 독감 유행 시즌에 그러면 독감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안 원하시는 분은 또 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으면 저희는 안 해요. 왜냐하면 건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거든요. 사실 3만 원 정도 비용도 부담되시는 분들은 부담되시는 비용입니다. 저절로 나실 거 검사 안 하고 싶다 이러시면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더 안 좋아지면 꼭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역류와 만성질환자, 임신부, 합병증 발생 위험 일부는 그중에 한 0.1% 정도는 입원을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서 딱 독감으로 사망하진 않는데 독감 때문에 기관지염이 생기면서 폐렴으로 넘어가서 사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독감 지금까지 알았던 병이랑 다른 것 같다. 와서 검사하시고 치료제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흔한 거는 사실 부비동염이나 중이염인데요. 이런 상부호흡기 감염증은 아기들한테 좀 흔하고요. 이제 중장년층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기관지염, 폐렴, 하부호흡기 감염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폐 자체가. 독감 걸리면 이렇게 목만 아프고 아까 머리 아프고 그랬는데 한 3, 4일 지나면 점점 막 가래가 계속 더 끓고 기침이 안 떨어지더니 열이 분명 떨어진다는데 열이 계속 더 나요. 그럼 이제 폐렴으로 넘어갔는지 보려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추가 검사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내가 폐가 안 좋다. 그러면 독감이 폐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침하고 더 가래 끓고 더 안 좋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급성 악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경 쓰자. 독감, 독한 감기처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리고 걸리면 엄청 아프다. 독감 백신은 매년 맞는데 이걸 우리가 매년 똑같은 백신을 맞는 걸까요? 오늘 굉장히 우수한 방청객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다릅니다. 이게 WHO에서 국방부는 매년 2월에 새로운 백신을 생산해서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10월부터 제약회사 받아서 이게 유행할 것 같다. 그럼 받아서 제약회사에서 막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9월쯤에 병원들이 공급을 받아요. 그럼 이제 10월쯤부터 인플루엔자 접종 홍보를 하고 11월이 되면 거의 맞아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12월에서 1월에 A형 독감이 유행을 하고 초봄에 B형 독감이 유행을 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봄에 B형 독감으로 오신 분들이 조금 안쓰러워요. 나는 A형 독감도 걸렸는데 B형 독감 또 걸렸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억울하다.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없고 또 타미플루 먹자, 아니면 주사 하시겠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질병관리청에서 아예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는 이렇게 유행주의보를 내려줍니다. 저희 의사들도 굉장히 편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자, 유행주의보 띄웠습니다. 이제부터 타미플루 급여로 처방하셔도 되고 이렇게 쭉 의사에게도 안내가 나오거든요. 외래에 방문하는 감기 환자 1000명 중에 검사를 했더니 5명 이상 독감이다. 그러면 유행주의보가 띠릭하고 뜹니다. 그럼 병원에서도 유행주의보입니다. 이러면서 아직까지 접종 안 하신 임직원 여러분들은 빨리 서둘러 주세요. 이런 홍보 문구가 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뜨면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올해 인플루엔자가 역대 최다. 저희도 지금 3년 만에 보는 인플루엔자 주의보거든요. 코로나 3년 동안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안 했었어요. 다가 지금 올해 9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유행 중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고생도 많이 했고 모두가 힘들었지만 마스크 문화가 퍼진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특히 좀 더 유행하는 것 같아요. 벌써 9월인데도 9월, 10월에도 1000명당 벌써 6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예년보다 한 20-3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실 검사 안 하고 타미플루 드릴까요? 저희도 드리기도 해요. 근데 타미플루 어떤 약에 대해서 부작용을 걱정할 때에는 검사를 하고 약을 주는 거를 이제 저희도 선호하고 환자분들도 선호하고 이렇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사실 이제 검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예방할 수 있냐? 손 씻기는 항상 옳습니다. 손 씻기는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그다음에 기침 예절. 저희 코로나로 다 알고 계시죠? 기침할 것 같을 때 이렇게 기침하고 돌아서서 기침하고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사실 얼굴에 대고 누가 땡땡이 엄마가 땡땡이 아빠가 나한테 기침했어 정말 매너 없더라 이런 얘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감염내과로서 몹시 만족스럽습니다. 그 독감 예방접종 꼭 매번 받으시고 사실은 65세 이상 분들이 가장 받은 예방접종의 성적이 좋으십니다. 제가 외래 오시면 매년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꼭 여쭤보거든요. 그럼 거의 매년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독감 예방접종은 대한감염학회에서도 올해 새로 작년에 개정안을 냈는데 원래는 3가 백신이 있었어요. 3가 백신 기억하세요? 3가 백신까지가 무료 접종 대상이다가 작년부터는 정말 4가 백신까지 다 무료로 풀렸거든요. 좀 더 비싼 백신, 4만 원짜리 백신, 3가 백신은 3만 원짜리 백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모두가 한국에도 4가 백신이 무료 접종으로 풀렸습니다. 왜 독감은 매해 도냐?
독감은 A형 독감이 있고 B형 독감이 있습니다. A형 독감이 딱 외래에 들어올 때부터 티나는 독감이에요. 너무 아파서 너무 눈도 못 뜨겠어요. 이러면 딱 A형 독감이고요. B형 독감은 봄에 유행합니다. 2, 3월쯤에 아니 독감은 알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의 B형 독감이거든요. 근데 이 독감이 저 서브 타입이 있는데 그 뒤에 클레이드 K형 중에 서브 클레이드 R형에서 숫자가 벌써 많잖아요. 6B.1A, 30.2A1 뭐 이렇게 많은 애들이 꼭 변이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돌연 변이를 일으키면 살아남아서 다시 유행하고 살아남아서 찔끔찔끔 다시 유행하다가 춥고 건조한 계절이 되면 대유행으로 번지고 이걸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백신을 맞으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안 걸리냐? 이게 지금 질문이시거든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제가 할 말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덜 아픕니다. 안 맞았던 분이 걸리시면 정말 39도, 40도까지 열이 난다고 생각하면 맞으신 분이 걸리면 38도 하다 금방 37도로 떨어져요, 열이. 그래서 맞은 분들은 확실히 약하게 앓으시고요. 분명 실험실에서 예방 효과를 봤을 땐 80% 이상인데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그 설문조사로 데이터 연구를 돌려보면 한 50%에서 60%.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사실 걸립니다. 걸리는데 덜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걸렸다, 걸렸다로 나누지 마시고 내가 그걸 맞아서 덜 고생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요.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폐렴을 30%나 낮춰줍니다. 심장질환도 20% 가까이 낮춰주고요. 뇌혈관 질환도 30%까지도 입원을 감소시켜줍니다. 이거 미국에서 30만 명 이상이나 모았어요. 이게 나라도 크고 사람 모으기도 쉬워서 30만 명을 2번이나 모았거든요. 거의 효과가 있다. 치료제는 사실 미국 가이드라인이나 한국 가이드라인이나 다 건강한 사람은 시간 지나면 낫습니다. 인데 시간 지나면 낫는다라는 거는 그건 현대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 옛날에도 아프면 나섰는데 시간 지나면 좀 덜 아프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틀 39도 열 펄펄 나실래요? 3일 39도 열 펄펄 나실래요? 그럼 다 모두가 이틀 선택하실 거잖아요. 백신 접종 맞고 치료제도 먹고 이틀 아픈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먹는 약이 있고 타미플루라고 다음 페이지는 주사제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 먹었더니 영 미식거려. 한 10%, 10명 중 1명은 좀 미식거리다고 표현을 하세요. 항바이러스제, 이게 바이러스 감기라서 그렇고요. 항바이러스제는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런 부작용이 약간 있습니다. 먹고 1시간 내에 토하면 하나를 더 먹어야 됩니다. 네, 효과가 없으니까. 1시간 이후에 토하면 이미 좀 흡수됐을 거라 하나를 더 안 드셔도 돼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일본 청소년에서 타미플루를 먹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처방이 한 10만 건 처방이 나가도 10만 명이 먹어도 1명, 2명 정도의 케이스 보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봐야 되냐 얘기는 해드립니다. 뉴스에 타미플루 부작용 이렇게 막 뜨잖아요. 너무 걱정되시면 사실 안 먹어도 나은데 모든 약은 장점이 있고 부작용도 있고 하거든요. 그걸 저는 뛰어넘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었는데 평소랑 다르게 더 처지는 것 같다. 헛소리를 더 많이 한다. 그럼 약을 다 중단하시고 저한테 오시고 먹었는데 확실히 개운하고 괜찮다. 그럼 드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영양제든 어떤 치료제든 밥이든 내가 이걸 먹었는데 몸이 잘 받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잘 맞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먹었는데 남들은 좋던데 나는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중단하고 이거에 대한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타미플루가 먹는 게 훨씬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감염내과 의사입니다. 주사제가 있어요. 페라미플루. 페라미플루는 타미플루보다 한 4배 정도 비쌉니다. 많이 비싼 곳은 8배 정도 비싸고요. 비급여 먹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주사제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보조해주지 않아서 비용이 좀 더 비싼 편인데 페라미플루를 맞으면 타미플루보다 한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 열이 더 빨리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 타미플루 맞아도 똑같이 낫긴 나을 거고 합병증도 줄여줄 건데 또 이제 어른들, 양가 어른들을 보는 입장과 또 아이를 보는 입장에서 아니 그래도 몇만 원 더 내고 우리 엄마 아빠 고생 덜 했으면 우리 애 고생 덜 했으면 하면 낼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주사 자체가 불편하신 분도 있잖아요. 나는 피 뽑으려고 하면 맨날 주사 못 찾아 가지고 여기저기 찌르고 너무 괴로워. 이런 분들 꼭 안 맞으셔도 됩니다. 타미플루 먹으시면 돼요. 테라미플루랑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독감 치료제다. 그걸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비용이 왜 차이가 나냐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고,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타미플루보다 좀 더 빨리 좋아진다.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감 주사의 부작용을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게, 사실 부작용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독감 진단 맞은 고등학생이 독감 주사를 맞고 갑자기 베란다로 나가서 그날 밤에 뛰어내렸대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걸렸는데, 과연 이게 타미플루의 부작용이냐 아니면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냐, 아니면 독감으로 인해서 애가 너무 고열이 막 들떠갖고 헛소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냐. 근데 일단은 제가 어떤 약을 설명을 드리더라도 모든 약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 나랑 안 맞는 것 같으면 빨리 끊어라. 이 말씀을 언젠가 드리고 싶어갖고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한 해에 3번까지 걸린 분을 봤거든요. 아까 저희 독감 백신이 예방하는 종류는 A형 2개, B형 2개, 총 4가지를 막아주는 건데, 네, 그중에 또 변이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이가 생겨서 걸리시는 경우도 있고, 내 배우자가 걸려서 나한테 계속 기침이 되고 밥 좀 들어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내 옆에서는 힘들어 이러면서 기침 계속하고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또 걸려야죠. 네, 감염내과로 와서 주사 맞고 가십시오. 그럴 때 또 감염내과 의사가 해드리는 위로가 있습니다. 항체가 많이 잘 생성되려고 그렇게 아픈 겁니다. 특히 부부끼리 맞으신 분은, 아니 하나도 저쪽은 안 아파 보이는데 나는 그날 아주 밥도 못 먹고 알아 누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항체가 더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백신을 맞고 부작용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맞은 부위가 붓기도 하고, 사실 내가 이걸 맞아서 덜 아픈 건지 안 걸린 건지 어떻게 하냐, 다 맞아도 걸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의 근거가 좀 약해지거든요. 할 말이 없다 말하면서 약해지는데, 사실 이런 30만 명씩 대규모 스터디를 몇 번 해보면 그렇게 맞고 몸살기운이 심했던 분들이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항체 생성되느라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엄마 아프시면 응급실에 오십시오. 면역이랑 정말 관계가 있습니다. 잘 걸리신 분들은 정말 잘 걸리시고요. 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주처럼 사셔야 됩니다.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할아비가 해주마, 할머니가 해주마 이러면서 막 내 몸을 쓰시면요, 뭐 아무리 슈퍼 항체라도 당할 바가 없습니다. 제값 걸리십니다. 면역이랑 완전 관련이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이제 H1N1, 아까 A형 독감 2개, B형 독감 2개를 설명드렸는데, 맨 위에 있던 A형 독감에 항상 예측하던 그 소변이를 벗어나서 가끔씩 얘네가 많이 변할 때가 있거든요. 돌연변이를, 대변이를 일으키면 예방접종 백신 성공률이 한 40%대로 떨어집니다. 40% 떨어지면 평소에 한 10명 독감 환자가 발생하면 30명이 발생하면 타미플루 재고량이 확 줄어들고, 평소에 1시간 기다려서 볼 수 있었던 외래 진료가 3시간이 걸리고, 이러면 이제 의료 마비가 약간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영유아층이나 중장년층이 가장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재고가 부족할 때 이제 사망률이 확 올라가는 구간이시죠. 그 구간에서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타미플루가 급속도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치료제가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2차 신종플루, 3차 신종플루, 4차 신종플루. 근데 그래도 매년 접종을 하고 아프면 병원에 오고 이거를 체득화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면서 3년 동안에 이득을 누렸는데, 그 3년 동안 저희가 감기를 매년 걸려줬으면 사실 올해 독감 유행이 좀 약하게 지나갔을 건데, 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올해는 9월부터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타미플루가 품절 대내 만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여력을 벗어나지 않게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주기적인 면역 강화를 하는 건 추천드립니다.
타미플루랑 페라미플루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페라미플루는 못 드시는 분들, 중환자실 환자나 응급실에 급하게 오신 애기들 유용합니다. 못 먹어 그래서 막 토하고 정말 유용합니다. 토했는데 바로 또 깨워서 얘를 먹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어르신들은 뭐 말씀 못 하시고 콧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다 주사고, 이제 저희처럼 비용과 어느 걸 맞는 게 더 좋을까, 가성비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는 그냥 하루 1.5일 덜 아프시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타미플루로 가고, 뭐 어차피 먹으면 낫는 거면 치료제 들어가면 된다 그러시면 먹느냐, 아니면 하루라도 고생 덜 하겠다 그러면 한 3배 비용을 내시고 주사제를 추천드립니다. 독감 주사를 맞고 나서 몸살이나 조금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독감에 걸리는 것보다는 맞고 몸살을 한번 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가성비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저 찔리는 불편감과 하루 이틀 몸져 눕는 것과 독감에 걸릴 확률을 계산해서 차라리 독감 걸리고 아플 거냐, 이걸 계산하게 되는데, 확실히 아이랑 어르신을 같이 어머님 부모님과 사시면 그 가성비를 아예 고려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 걸리면 너무 고생이니까. 어르신들은 갑자기 입원하시는 수가 있고, 근데 신혼부부인데 둘만 산다 그러면 저도 자유롭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아이쿠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 독감 안 걸려봤습니다. 제가 독감 환자분들은 멀리 오실 때부터 딱 티가 나기 때문에 너무 아파 보여. 절대 안 걸리고 싶어요. 바로 마스크 쓰고. 저도 지금까지 1년에 독감 제가 검사 직접 하거든요. 검사를 직접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걸리면 진짜 됐다 아플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저도 뭐 엄청 잘 챙겨 맞아요. 독감 주사 너무 맞기 싫어. 그래서 되게 잘 챙겨 맞고, 신기한 게 독감 걸리시면 그 다음부터 매년 맞으러 오세요. 저한테 접종을. 다시는 안 걸리고 싶다고. 네. 코로나 한 10배 정도 아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독감 걸리면 그 피트로 이렇게 검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측수돼서 바로 나오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 병원은 한 45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기계에 딱 들어가서 판독이 나오는 시간이 30분인데 제가 검사를 해서 튜브에 넣어서 진단검사 약과를 보내는 시간까지 포함한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15분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자가키트처럼 이렇게 검사해갖고 똑 떨어뜨려서 바로 읽어서 딱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검사법보다 진단검사로 종합병원은 보통 많이 보냅니다. 훨씬 더 정확해서. 네. 1시간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독감에 대한 강의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근데 아직 영리하시죠? 네.